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의 오전장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속되던 환율 부담이 오늘은 어느 정도는 좀 잡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회복세가 장 초반 같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코스피 2436선까지 지금 탄력을 낮추고 있고요. 코스닥도 784선으로 강보합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가 양시장에서 전부 줄어들면서 보합세 유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죠. 오늘로써 7거래일째 매수 중인 외국인입니다. 최근 장중에 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매수와 매도를 좀 오가는 흐름, 전환이 자주 있는 모습이어서 오늘도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를 조금 더 사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에서도 매수 들어오고요. 다만 기관은 850억 원 넘게 물량을 뱉어내면서 뚜렷한 매수 업종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개인 덕분에 하락 전환은 아직까지 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6거래일째 코스닥을 매수 중인 모습이고요. 특히 제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외국인의 물량을 오늘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450억 원대 매수, 반대로 외국인은 비슷한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현대그룹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리스트에는 이 종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대부분 현대중공업그룹이고요. 현대로템만 현대차그룹에 속합니다. 먼저 현대미포조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LNG 선박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로 수주하는 선박의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놀라운 점은 현대미포조선 외국인이 최근 오늘까지 28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모듈 판매에서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그룹이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도 4% 넘게 상승을 합니다. 또 전력 설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일렉트릭도 6%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태양광 변압기나 조선 전력 설비 쪽에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승 탄력이 가장 높은 현대로템은 잠시 후 오전장 핫 종목에서 김도원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전장 시황부터 좀 체크를 간략히 해보죠. 자, 오늘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한 종목이 있습니다. S트래픽 종목인데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가 전기차 충전 부문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5,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에서는 특징이 농심이 오늘 급등합니다. 농심 식료품주인데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31만 원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적자 전환한 실적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가격 그리고 스낵 가격을 동시에 올린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외에도 시장의 특징주들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원 캐스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력이 가장 강한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이 방산주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두 종목이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방산주들은 지난달 말에 폴란드 정부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됐었는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이어서 모로코 그리고 이집트와도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해외 수주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해외 수출과 수주 잔고를 기본으로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무전기 수출이 3분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출 비중이 15%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8조 원대인데 올 연말에는 11조 원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앞서도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현대로템 오늘 굉장히 탄력이 강합니다. 18% 이상까지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 31,000원 선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LIG 넥스원은 오늘까지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7% 이상 강세로 1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LX 인터내셔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천연가스와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 원자재를 개발하거나 수출하는 종합상사주들의 주가도 최근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상반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대장주 흐름을 움직였고 LX 인터내셔널이 뒤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흥국증권에서는 에너지와 팜, 트레이딩 부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3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석탄 가격 강세와 원화 약세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배당 수익률이 8% 수준으로 높은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역시 신고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관련주 S에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물산이 카타르의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물산이 수주한 태양광 사업은 약 8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다른 종목들은 움직임이 제한적인 모습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S에너지가 유독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S에너지가 삼성물산에서 분사한 태양광 모듈 전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삼성물산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수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장중에 10%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고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량 상위 종목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와 이 10가지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확실히 시장도 잘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 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번 주 내내 시장 대비 좀 다운됐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반대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또 개별 이슈가 가장 강한 건 역시 S트래픽이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상한가를 간 네. S트래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토론방 확인해 보시죠.
오늘자 댓글들입니다. K193님, 물적 분할이 호재란 사람들 뭐냐? 담배 가게에서 담배만 따로 판다는데 하셨습니다. 네, 뭐 물적 분할 한 부문을 SK가 인수한다 네. 이런 보도였죠. 그리고 92AN님, 상한가라도 본전도 안 된다, 냅둬야겠다라고 하셨는데 묻어둬도 될지 한번 이따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댓글 SYSM입니다. 1000주씩 막 던지네, 왜 던지지? 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 왜 뽑아 오셨나요, 전문가님?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이 종목일 것 같고 네. 또 다양하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쵸? S트래픽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물적 분할이 호재라는 사람들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는데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LG화학에서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맞아요. 이렇게 분할되어 나왔을 네. 때 상장이 따로 되다 보니까 LG화학의 주가는 좋지 않았었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S트래픽에 이제 분할되어서 따로 이제 나오는 그 법인에 대해서 SK네트워크스의 지분율 자체가 약 50.1%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실상 SK네트워크스의 지분법상 자회사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담배 가게가 담배만 따로 판다는 데가 아니라 일반 기존에 일반 뭐 동네에 있던 어떤 슈퍼에서 팔던 담배 가게 사장님이 이제는 대형마트로 가서 담배를 판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그 1000주씩 막 던지는 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호가창을 보니까 상한가의 매수 잔량 자체가 약 480만 주 정도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 1000주씩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하려고 하는 물량 자체가 480만 주 정도가 여전히 견고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바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내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갭상승 급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S트래픽 같은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께서는 오늘의 이 상장량이라든지 이 SK네트워크스의 인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추후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께서 혹여라도 내일이나 또는 이제 뭐 이거를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또 밀릴 때 그때 따라 붙는 거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S트래픽이 이번에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업부 내에서 또 다른 기업들 중에서 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종목은 S트래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물적 분할에 대한 아픔이 좀 있다 보니까 걱정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었는데 따로 상장할 가능성보다는 이번에는 대기업으로 사업 부문이 옮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보유자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채팅방에서만 받고 있는데요. 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QR코드를 촬영해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각자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 부분을 촬영해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링크 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로 이 채팅방 주소를 받아보는 방법인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누르고 3772번,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채팅방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이 22.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59,800원을 기록했고요. 대양전기공업도 2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최고가 기준 15,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이나 수익률 경신이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그래도
이제 새롭게 또 수익률 경신한 종목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대양전기공업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에 이제 추천 포인트,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좀 재밌었어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뭐였죠?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제 5월, 6월경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흑해 이제 그 바닷가 밑에 쪽에 러시아의 이 그 어뢰라고 하죠. 기뢰가 많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바닷속에 지뢰라고 하는 게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곡물이 수출되고 운반되는 이 배들이 운반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추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것들 제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대양전기공업이 또 그런 무인 탐사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중 탐사기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기보다는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무래도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 기업 내에서 방산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적에 계속해서 기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지속적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와 주면서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그 당시 그 분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느냐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7월 저점을 한 차례 다져준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 추세형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3,600원 구간대를 돌파해주면서 자리를 잘 지켜주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 14,500원을 당일에도 금일에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추가적인 뭐 모멘텀들은 더 받아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소 절반 정도는 꼭 매도하시고 잔량 정도는 이제 16,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부터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남은 물량으로는 16,000원까지 좀 높여서 잡아보자라고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수익률 또 다른 종목도 나왔죠.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초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차 목표가는 63,300원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 약 59,500원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식으로라도 반 정도는 꼭 매도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화면을 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최초에 이제 63,300원을 제시해드렸던 요인은 역시나 뭐 대보 마그네틱의 어떤 탈철 장비에 대한 이 기술력 자체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량하다라는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앞전에 이 5월경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이 63,300원 구간입니다. 당시에 이제 거래량 자체도 이번 연도 들어서 좀 가장 많았던 거래량이 있었던 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대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매물이 쌓여있던 구간들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63,3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또 출회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대보 마그네틱의 미래 성장성을 고려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항상 지금 현재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이 있을 때, 수익 줄 때 좀 챙겨놓자라는 전략으로 반 정도는 꼭 매도를 하신 다음에 잔량은 이제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상향시켜서 노려보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대보 마그네틱도 목표가 상향합니다. 기존 63,300원에서 2차 목표가 65,000원까지 올려 잡아주셨으니까 마찬가지로 보유자분들은 반량 매도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필승 종목 시간,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을 또 소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힌트죠? 네, 오늘 바로 힌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선 충전기네요. 네, 무선 충전기를 만드는 업체인가요, 그렇다면? 비슷합니다. 맞아요. 사실상 비슷하다. 무선 충전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단순히 휴대폰에 대한 충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 사실상 이슈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수 관련 그렇죠. 종목이었죠. 그와 관련된 전기차 충전 관련주.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신다고 또 앞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부담을 드릴수록 수익률이 잘 나는 이태우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이제 또 좋은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지 네. 한번 제가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부문은 전원 공급 장치를 이제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SMPS라고 하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런 이제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충전기, 어댑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대한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야지만 같이 따라서 성장을 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이 출하량 자체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약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향후 3년, 4년 이후에는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수요 자체도 점차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전기 차량이 계속해서 출하되고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큰 수치로 고성장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프라 관련해서는 꼭 이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후년이죠. 2024년 예상되는 수준이 어떤 이 그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약 1,660만 달러 이제 수준 정도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만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지금 현재는 좀 중소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주요 고객사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도에 5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매출의 약 80% 수준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삼성전자의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공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시장에도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동사가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서 출하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출하량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베트남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확보가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 루마니아, 인도에도 이제 자회사에 대한 법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의 기술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캐파가 커질수록 동사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제가 앞서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 그 충전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업이냐? 첫 번째로는 무선 전기차 충전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무선 충전 시장 자체가 지금 2019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약 23% 정도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약 46조 원 정도에 이르는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의 어떤 플랫폼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가 두 국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표준환 자체가 1kW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 수준인 약 50kW 정도를 표준환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메리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무선 충전기 기술력을
보유하고 또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이 제가 오늘 준비한 동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카이스트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 개발에 대한 국책 과제를 주관 기업으로서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 인버터와 관련된 사업 또한 함께 지금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포인트가 될 건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재무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이 동사의 재무를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은 역시나 현금성 자산 자체가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40억 원 정도의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 말미에 어떤 기업인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이제 전체 대비했을 때 좀 줄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차입금을 좀 상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현금성 자산 안에는 예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에 외화 예금에 대한 그 규모를 좀 더 늘렸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강세에서도 충분히 이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 자체도 6,800%가 넘는 유보율에 굉장히 낮은 PER 그리고 PBR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NCAV 다시 말해서 청산 가치도 100%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중소형 기업 대비해서 좀 우량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기업인지는 방송 말미에 제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필생 종목은 전기차 충전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객사 라인업도 상당히 좋네요. 삼성전자향 비중이 80%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 댓글에 벌써 암호센스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종목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여러분의 계좌를 1대1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 거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찍고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고요.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쪽을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올려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고요. 내용은 이태우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무료 입장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병법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1대1 종목 상담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네모난 QR코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을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고 마찬가지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자분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함께 입장하시죠. 닉네임은 깡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해화학 1,700원 20% 비중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비료주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 주에 사셨던지 아니면 이번 주에 매수가까지 좀 회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격이 1,600원 보합세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탈출을 하려면 오늘 장에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략 좀 주시죠.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남해학을 봤는데 일단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해학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도의 밀 재고량 자체가 약 13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수입 관세 인하라든지 좀 폐지에 대한 이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남해학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 19일 고점을 한 차례 형성을 해주면서 약 17,000원 구간까지 상승을 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약 7월경 저점을 다져준 구간이 약 4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당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가 나왔던 당시에 또 대량의 좀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을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위쪽 구간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 자체는 그래도 너무 크게 일단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장기 추세선의 좀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1,000원 정도 구간을 1차적으로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11,000원에서 약 11,500원 정도 구간을 노려보고 그 구간을 다시 한번 거래량을 강하게 유입시켜주면서 이제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높이 이제 목표치를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구간은 너무 큰 욕심을 내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다. 다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정리하기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남해학의 그 지난해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영업이익이 1년 전체 205억 원이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 분기 1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479억 원이 집계가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벌써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지금 갑작스럽게 큰 어떤 적자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벌써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지난해 영업이익의 거의 배에 가까운 수준이 집계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인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너무 큰 욕심보다는 1차적으로는 11,000원에서 한 11,500원 정도 구간 노리고 그 2차적으로는 이제는 만약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2,0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 종목이었습니다. 추세 전환을 시도 중인 만큼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에서 11,500원, 2차 목표가도 그리 높지 않게 12,000원 정도로 설정하라는 조언이었네요.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 입장할게요. 닉네임은 성공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14만 2,500원에 매수했고 1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오늘 수주 소식이 있었죠. 8천억 원짜리 초대형 수주 소식입니다. 카타르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삼성물산 올해는 박스권 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성공님께서도 지금 2,000원 가량 한 주당 손실을 보고는 계십니다. 오늘 3%가량 오르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삼성물산을 14만 원 구간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염두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나왔던 8천억 규모의 대규모 수주 소식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카타르에 대한 조단위 수주 이력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건설사라든지 조선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재무 상태표를 볼 때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럼 당연히 부채가 높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건설사라든지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다 그 업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수주를 따낸 다음에 어떤 선수금을 일부 좀 받아놓고 추후에 실제로 어떤 건물을 짓고 아니면은 이제 선박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수주를 완전히 완료했을 시점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선수금으로 받았던 부분이라든지 수주를 따냈을 당시의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포함을 시켜놓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보면은 오히려 추후에 들어올 돈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사면이 됐다.
있다는 것도 오히려 이 삼성물산 사실상 지배구조 내 최고점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라고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0년도 이제 1월 이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 추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올해 1월경에 저점을 다진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삼성물산 비중을 최대 한 20% 내지는 30% 정도까지도 충분히 실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의 타이밍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들을 고려할 때는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약 11만 7천 원 정도 구간을 이 구간에 내려왔을 때 한 비중 10% 정도는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염두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16만 원 고점 구간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다만 너무 길게 가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이시라면은 약 15만 원 정도만 목표가로 놓고 추가 매수하면서 조금 여유로운 관점으로 기다려보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강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추가 매수선은 11만 7천 원 선에서 비중 더 실어도 된다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선으로 일단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채팅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 달려라 님입니다. 하이스틸 종목이고 4,224원, 비중은 10%입니다. 이분 사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23일에 조금 올라올 때 물타기를 하셨고요. 평균 단가를 4,224원으로 맞췄더니 계속 흘러내립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우는 이모티콘을 2개나 붙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가격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 종목이고요. 4,0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물타기 하실 때만 해도 그래도 좀 희망적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또 손실이긴 합니다. 네. 이분 좀 도와주세요. 일단은 손절 라인을 또 제가 또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스틸을 지금 구간에서 딱 손절하기보다는 제가 손절 라인 잡아드린 구간에서 만약에 그런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탈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좀 더 가져갈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하이스틸이 약 14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1분기와 2분기만 보더라도 1분기 영업이익이 78억 원,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24억 원으로 벌써 이제 상반기에만 1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집계가 됐어요. 지난해 146억 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이 업황이 지금 현재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난해보다는 좀 더 호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보율 자체도 거의 한 300% 가까운 유보율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로 좀 낮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4월 28일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거의 한 50% 정도,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폭의 반등은 어느 정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 하단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의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기보다는 한 4,600원 정도를 노려보면서 이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목표가는 4,600원, 그리고 이제 하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8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없이 보유하고 계신 비중만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하이스틸이었습니다. 아직은 홀딩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달려라님 힘내시고 역시나 좋은 대응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죠. 채팅방 다시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이은정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MK전자 21,028원. 이분도 좀 물타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 1년 넘게 가지고 있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꼭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MK전자는요, 오늘장에서 1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반토막 난 주식인데 이제는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MK전자는 홀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기업이다. 기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초, 3월 말경에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던 기업인데 물론 당시 이제 시장 여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이제 뭐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의 그 투자 포인트를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면은 사실 MK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으로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당시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분은 MK전자가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있을 때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매출 비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제 해외 매출에서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MK전자가 뭐 그 IMF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을 때 오히려 당시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도 한번 고려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자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41.6원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전일 대비해서 약 4원 정도는 좀 감소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연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구간, 가장 강세 기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K전자의 이번 상반기 실적만 하더라도 벌써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집계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강세 기조가 당장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뭐 유보율 자체도 3,600%가 넘는 유보율에 매출액 자체도 거의 뭐 1조 가까운 매출액에 뭐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2,500억 수준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최초에 소개를 드렸던 3월, 4월 당시보다도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약 30% 정도 하단 구간에서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하셔도 괜찮고 1년 정도 기다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업은 추후에 이제 매수하신 금액 그 이상까지도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MK전자 종목을 봐드렸고요. 은정님, 추가 매수도 5%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홀딩 전략 고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죠. 채팅방 다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초롱초롱 튜브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 자, 종목의 이름은 NX. 매수가는 2,574원, 비중은 15%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NX는 일단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쪽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이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인데요. NX도 좀 많이 물려 계십니다. 튜브님, 오늘자 가격은 1,315원이네요. 자, 튜브님은 어떤 대응 전략 주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NX 자체가 기업적으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건설이라는 주택 공급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각이 됐지만 사실상 지난 뭐 이제 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영업이익은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던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보율 자체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가져갈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NX의 주가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은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도 거의 뭐 주가 자체는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거의 한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최근에는 좀 들려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의 반등들은 나와주고 있는데 추후에도 그런 모습들은 한두 차례 정도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처럼 뭐 대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조금씩의 반등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함께 비중을 같이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위치인 뭐 1,200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더 밀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셨던 어떤 수익률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그 계좌상에는 수익률 면에서 있어서는 크게 뭐 지금 현재 손절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절은 따로 없이 반등 시마다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X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는 의견이었고 최근 주가도 좀 무섭게 빠졌는데요. 아쉬우시겠지만 수익은 다른 종목에서 내시고 NX는 좀 빠져나오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가 끝난 후에도 이태우 전문가와 계속 소통을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전용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하던 방과는 다른 방입니다. 지금 QR코드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 촬영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마찬가지 익명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오늘 못다한 시황 분석 또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도 들어보실 수가 네, 오늘도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아모센스, KH전자 등을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종목 뭔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은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아니고 네. 동양 EMP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 동양 ENP. 네,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9월 정도 때 급등이 있을 때 또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은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항상 수시로 내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시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좀 주가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 EMP 같은 경우 이제 화면을 또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보율 자체도 5,600%가 넘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죠. 거기에 이제 순유동자산 가치도 100%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좀 할인되어 있다. 거기에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시면은 물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큰 장기 추세선 구간 하단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6월 24일 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부터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역시나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이 상당 구간에 매물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16,400원 정도 구간을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500원 정도 구간으로 좀 너프하게 체크하시면서 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업황이라든지 이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좀 더 단기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업 가치가 좋은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이름은 동양 ENP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우 전문가께서 목표가 16,4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CJ, CGV에 대한 공시 내용을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이 이따 오후에도 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내일이 됐던 이렇게 해서 이런 전환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한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내가 개념들이 잘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또 강의해드릴 테니까 또 이런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3%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2,434선 거래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곤 있지만 역시나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강보합권이죠. 784선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1,339원까지 빠지면서 약세였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약세긴 하지만 1,340원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원입니다. 현재 1,34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오늘장도 이렇게 빨간불과 파란불을 좀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까지 오늘도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